26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. 자, 오늘은 2026년 기출 1-3강입니다. 100선 중에서 51번부터 100번까지를 적중 핵심 정리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공부방법은 이제 업무방법서는 보관용으로 두시고 애매할 때만 이제 농구문의 이론서를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은 기출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집 1과목 플러스 2과목 이렇게 총 3건 총 3건으로 성분을 보셔야 됩니다. 총 3건으로 성분을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보조자료로서 100선은 나올 것이 유력하고 버릴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게 합격에 아주 중요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수학감소보장 벼품목에서 이항집합 불능보장과 제2항 재직파 보장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언제든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핵심은 제2항 재직파 보장일 때 면적 비율이 10%를 초과하면 됩니다. 그죠? 그 부분이 다른 품목들은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주지만 제2항 재직파 벼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특혜를 준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릴 수가 있다. 나머지는 정리하면서 보험가입 금액에 이항 직파는 15% 해서 이정제파를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. 이정제파 해서 논작물, 밭작물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됩니다. 15%, 20%, 25%, 35% 여러 번 하면서 정리하고, 이정제와 동급인 것은 정조인 겁니다. 정조. 조기 파종일 때는 25%다. 그 다음에 재파종일 때는 35%는 마늘만 해당됩니다. 마늘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정식과 재파종은 여기에 된다. 생산보장 밭작물은 20%다. 이것이 출제가 유력하죠.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어로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. 그 다음 벼품목에서 수확불능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쓰시오 했을 때 분질미는 70%다. 그리고 수확감소보장에서 보장한 재해로서 재현율이 65%, 그 다음에 분질미는 70%다. 경작불능은 65% 이상인데 분질미는 60% 이상이죠. 이런 부분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 놓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경작불능보험금의 산출에 관련된 내용이다. 자, 이처럼 시험 나올 게 뻔하죠. 조사료용 벼, 사료용 옥수수, 왜? 월에 따라서 경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. 경과 비율이 지급이 100% 다 주고, 이거는 100% 다 주겠다는 거죠. 8월달에는 100% 다 줄게, 나머지는 90%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85%고 그 다음 80%다. 그 다음 사료용 옥수수가 중요하다. 100%, 90%, 80%, 80%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다음 54번 벼품에 관한 내용이죠.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할 때 무사고일 때 디자인을 해야죠. 미가입일 때 꺾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은 한번 해보시고,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자세하게 틀리지 않도록 제가 디자인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밭작물에서 병충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품목을 쓰라 했을 때 밭작물이기 때문에 고추, 감자, 병충해 보장형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 부분에서 5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. 이런 부분 틀려서는 안 된다. 56번 밭작물의 인삼품은 중요하죠. 폭설일 때, 집중호우일 때, 침수일 때 가로넣기는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. 냉해일 때, 폭염일 때 아마 시험에 나오면 출하와 전력기도 나올 수 있다. 싹이 나온다에 출하죠. 출 나온다, 싸가짜 싹이 나오는 게 출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전엽기 펼칠 전자죠. 축 발전할 때, 축
발전할 때, 이게 펼칠 전이라면, 그래서 이런 한자 전엽기죠. 잎사귀가 펼쳐질 모습이죠. 잎사귀가 오므려져 있다가 쫙 펼쳐진 것을 전엽기를 한다. 4, 5월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.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57번 해가림 시설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설명이다. 가로에 들어갈 걸 쓰시오. 이거 중요합니다. 58번 밭작물의 보온기간에 관한 내용이다.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 보장 종료 나올 수 있죠. 네, 이것도 우리가 핵심 정리로서 해야 됩니다. 이번에 새로 나왔던 가을 월동 당근 감자에 대해서도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양배추, 단호박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59번 보험기간에 관련된 사항은 15점으로 나와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장 개시, 보장 종료 해서 여기 나오는 백서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한다. 그 다음에 60분에서 수확감소보장 방식 밭작물의 보험기간이죠. 보험기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. 나올 수 있죠. 수박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. 이게 가로 나온단 말이죠. 단어번 어이구, 오이구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참게 나올 수 있죠.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고랭지 당근, 생강, 녹두, 그다음 마늘의 남도종 일대. 자, 이런 부분들은 지금 피할 수 없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. 그래서 15점 중에서 뭐 한 12, 3점까지는 열심히 한 사람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. 다음, 자 61번 보험기간에 관한 내용이다. 고추, 고랭주, 무 계속 나오죠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. 대파, 브로콜리, 양상추 다 중요합니다. 62번 생산별 밭작물에서 보험기간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암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. 그죠?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날짜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63번 자 수확감소 보장일 때 보험가입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원 단위는 다 절사로 다 통일되었죠. 이거는 그냥 절사다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나올 수 있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나올 수가 있다. 즉 1과목에서든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인삼에 대해서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.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. 그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. 설치 시기와 감가상각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.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감가 이게 한 이유는 2차 1과목에서는 해가림 시설 밖에 공부할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서 3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면 15점이 나옵니다. 네. 그 다음에 재파종, 조기파종, 재정식의 보장에 대한 설명이다. 이 부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총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백선에서는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생산보장과정 고추, 브로콜리 품목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선택 기준 그죠? 5%는 제한이 없죠. 적게 내는 자기부담이 적은 거는 2년이더라. 순보험료의 120% 미만. 고추의 병충해를 등급별로 나열하시오. 그래서 요거는 1등급하고 2등급만 암기하기를 바랍니다. 제가 볼 때는 고추와 감자는 1급, 2급은 암기를 하자. 챗GPT와 노트북 LM을 통해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. 그 다음에 시설 작물과 자연재해 조설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3가지. 이거 많이 이야기했죠. 구치기죠. 예.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
그 다음에 조 1 해서 1조량까지.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유력하죠. 그래서 9, 70% 기상청, 조수의 피해, 조 1조량. 버섯 작물에서는 요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.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게 가장 강력한 15점짜리다. 버섯 방식. 그 다음에 72번 본가입 금액에 관한 내용이다. 요 부분도 반드시 버섯. 그 다음에 74번 본가입 금액이죠. 본가입 금액. 요렇게 해서 쓰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. 그죠? 지금은 쓰라는 문제보다는 푸는 문제 중심으로 하자. 이 부분에서는 나온다면 곱하기 비례보상. 비례보상 문제를 기출과 예상 문제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놓자.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도록 항상 이런 부분들은 틀리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76번 표고버섯의 특별담보죠. 제가 설명을 드렸죠. 굳히기다 해서 굳히기의 구는 기본이고 치기를 확정담보한다. 이 가장 큰 이유는 시설작물과 그 다음에 버섯 차이가 난다. 왜냐하면 이것이 땅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서 제가 구분을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나머지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버섯 재배사는 콘크리트로 해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빠진다.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근데 표고버섯은 산 입구에 주로 있습니다. 땅에다가 참나무를 딱 바꿔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. 그래서 치기가 나오는. 굳히기는 당연한 거고 이는 당연하게 보장을 하는 거고 플러스 치기는 이게 확장 담보로 된다.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77번 버섯 작물의 계약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.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 그 다음 78번 농업수입 보장 방식에 관한 설명. 농업수입 보장 방식 중요하죠. 과거 수입형과 기대 수입형. 이 과목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79번 요 기간이죠. 부장 종료가 언제고 부장 개시.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백선에 넣어놨기 때문에 백선 중심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 80번 그 다음 과거 수입형과 기대 수입형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. 포도 품목에서는 수확량 감소의 이 피해율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.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. 이것이 핵심이고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다음 81번 농업수익 감소보장 자기부담 비율에서 15% 적용 기준. 이게 나올 수 있겠죠. 이게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나온다고 봐야죠. 그죠?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이것은 본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가격 조항 이 부분도 정리. 이 정도만 정리하면 제가 볼 때는 기본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자. 가입 기준 그 다음에 85번 논작물의 보험가입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 해서 50만원 2개 1000제곱미터.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만 않으면 충분하게 암기사항에서 꼭 필요한 핵심 적중 문제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기준이죠. 중요하죠. 고추, 사령, 옥수수, 생강, 녹두, 참깨 다 중요하다.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기본 뼈대는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예시설의 보험가입 기준이죠. 나올 수 있는
부분은 다 도출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요거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. 바뀐 부분들 잘 유심히 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89번 요것도 나무 수령에 관련된 내용도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90번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련 내용이다. 자, 이 부분도 요 정도 수준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하시고 암기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. 그래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인수제한 목적물로 나오죠.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쓰시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늘, 양파, 감자, 고구마 이것은 핵심이죠. 이것이 주로 이런 부분들은 통암기를 좀 하자. 통암기가 필요하다. 인수제한 목적물을 해서 통암기를 좀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요즘 새로 나온 품목들 생강, 녹두, 참깨, 인삼 요거는 중요하다. 특히 이 부분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 92번 인수제한 목적물 계속 인수제한이죠. 강조하는 데 다 이유가 있죠. 이게 15점으로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 중심으로서 인수제한 목적물은 이 백선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. 그 다음 가축의 정부 지원 범위죠. 요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 놓자. 기본이 돼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백선이 끝나고 난 뒤에 기출문제집을 풀이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공부할 양을 일단 체크를 좀 하자. 보상하는 손해 항상 나왔습니다. 96번 돼지 보상하는 손해 나올 것 중심으로만 지금 다 수록해 놨다 이거죠.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특약 그 다음에 가축재보상 말의 보장 수준도 나옵니다. 말에 대해서도 요 축사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백선의 내용은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98번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죠. 이 부분도 중요하더라. 99번 돼지 부분에서 시험 나올 것만 추렸습니다. 나머지는 제가 봐도 그거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할까 말까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시험 나올 것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충분하게 합격 전선의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긴급도축을 보상하는 가축의 종류와 그 사유를 모두 쓰시오. 이렇게 항상 나올 수 있는 것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01번부터 추가로 20번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2차 2과목에서 주요 포인트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백스는 다 끝내는 걸로 하고 기출문제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